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도경입니다. 네, 자, 오늘 무방을 시작합니다. 4월 오늘 19일이죠. 예. 자, 오늘 제목이 그좀 도발적이죠. 예,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단 하나의 조건, 그 많은 조건은 아니고요. 딱 한 가지만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저는 10만 전자 20만 전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요게 오늘 핵심 주제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한 6만 5천 원인데 무슨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예,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많은 조건이라 그러면 또 의미 없는 이야기죠.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신번전자 갈 수 있다. 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고요. 제가 제시하고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에 있죠. 차트상으로 보면은 길게 봤었을 때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에 있는 게 요게 96,000원이거든요. 96,000원대. 96,000원대가 이 선이죠. 예. 그럼 여기서 이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그래 해야 거의 10만 전자를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꿈 같은 이야기죠. 이래 가면은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가 3,300대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요때가 삼성전자의 요 가격대가 3,300 얼마였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 이게 2,000포인트대, 지금 2,500포인트 정도 되니까요. 2,000포인트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2,000포인트에서 올랐었다가 또 내려갔다가 2,000포인트, 결국 이 거물에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0년? 예. 여기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는 좀 약간 특수한 게 뭐 미국이나 이런 쪽하고 좀 달라가지고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한 2천 한 몇백 개, 2,400개, 500개 이 되는 주식이 많지만 우리 삼성전자가 이 증시에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뭐 30%에 육박하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위시한 또그 주변의 반도체 관련 회사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뭐 한 40% 정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2000포인트에서 머물 것이냐. 그럼 2000포인트를 넘어서서 다시 우리가 3000 가고 4000 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은.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고 있냐? 2000대에서. 그거는 딱 한 가지 이유였죠.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사실은 못 갔냐? 꼭 그건 아니에요. 예,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6만 원이면 곱하기 50 하면은 300만 원이 넘어가죠. 주당. 이제 이게 50분의 1로 이제 그걸 했으니까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이 주가의 모습은 300 몇십만 원 정도니까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못 간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최근에 한 2, 3년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어떤 늪에 갇혀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정말로 꿈 같은 10만 전자를 갈 수만 있다면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와 관련돼 있고 국익과 관련돼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이미 삼성전자는 51%대의 외국인 보유 지분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50% 이상은 외국인의 지분이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거는 어떤 수치상의 이야기고 정서상으로는 우리 한국 땅에 한국인이 회장으로 있고 한국 사람들이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죠.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회사 중에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우리 삼성전자가 언제까지나 뭐 5만 전자, 6만 전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결국 2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3천 가고 4천 가야 된다면은 삼성전자를 살려내야 된다 이겁니다. 뭐 우리가 살리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딱 한 가지 조건만, 많지도 않아요. 한 가지 조건만 해주면은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는 거나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는 거나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10만 전자, 20만 전자도 갈 수가 있다고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고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성전자를 우리가 굳이 뭐 사고 판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예. 삼성전자를 우리 개인이 뭐 사서 뭐 이익을 크게 내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느린 둔감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사고 팔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삼성전자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살아났었을 때에 그 많은 부수적인 이익들이 우리 모든 투자자들한테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작년에 이렇게 보시면요. 9만 원대 9만 6천 원을 찍고 한 번도 이것을 막 극복하지 못하고요. 고점이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죠? 이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당연히 저점도 낮아지죠.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진 게 뭡니까? 이게 하락 채널이죠. 하락 채널에 갇혔다가 이제 올 들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일단은 한번 올랐다가 빠지고 하면서 이제 저점을 처음으로 높이는 또 고점 또 높여 나가는 이런 모습을 최근에 처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모습을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쭉쭉쭉 간다 이 뜻이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인 우리가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꼭 관심을 갖고 그 포인트만 계속 올해 내내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3천을 넘어서 4천도 갈 수 있다는 그 논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모든 주식들이 작년에 1년 반 동안을 쭉 빠져내렸습니다. 요즘 최근에 그렇게 잘 나가는 우리 2차 전지 소재들 이런 쪽에 지금 올해 들어서 상당히 잘 나가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좋은 주식마저도 작년에 힘을 못 쓰고 계속 빠져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인플레, 뭐 그런 어떤 매크로 지표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금리는 고공권에 있습니다. 그 이유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뭔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저렇게 내려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내려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메모리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실적이 떨어졌다. 그래서 빠졌다. 저 실적 때문이다. 그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왜 틀린 말이냐 하면은 자 삼성전자가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작년에 그죠? 분기에 막 15조 내고 막 하면서 60조 가까이 55조 60조 이렇게 연간 영업이익을 내는 시절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주가는 작년에 사상 유례 없이 떨어진 거죠. 고점 대비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실적 때문입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왜 바닥을 치고 좀 올라왔는데요. 실적이 작년 대비 97%의 감익이 있었던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죠. 어마어마하게 이게 감익이 되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갔죠. 즉 삼성전자를 단순하게 어떤 메모리 가격, 재고가 어떻고 메모리 가격이 어떻고 감산이 어떻고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 삼성전자가 작년에 수십조, 50조 대 이상의 이익을 냈는데 올해 목표가 아마 11조 정도를 현재까지는 목표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한 분기 실적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가지고 과연 이 고점을 갈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단순하게 메모리 가격, 실적 이런 것만 가지고 좁게 보면은 아마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한 5년 내에 10만 전자를 못 갈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진 것에 이 이유가 만약 실적만이었다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어떤 그 금리 인상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데 문제는 삼성전자에는 뭡니까 시스템 반도체, 예? 시스템 반도체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을 시장에서는 내심 작년부터 기대를 했는데 그게 계속 무산이 되면서 파운드리 그죠? 파운드리 위탁 생산이라 그러죠.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파운드리 쪽에서 일단 성과를 내줬었으면 일 안 빠집니다. 예. 왜냐면 실적은 좋았거든요. 작년에도. 근데 여기서 기대했던 성과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TSMC는 잘 나가는데 예? 이익을 빵빵빵 내고 잘 나가는데 왜 이러냐? 우리 삼성전자는요. 딱 한 가지 이유죠. TSMC는 메모리를 하는 곳이 아니죠. TSMC는 파운드리를 하는 곳입니다. 고객과 우리는 적을 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의 사원을 걸고 하고 삼성은 아무래도 그래서 애플이 하는 스마트폰 사업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는 작은 요인이고요. 작은 요인이고 뭔가 문제가 있어 왔던 겁니다. 즉 삼성에서 그동안에 파운드리 쪽으로 뭔가 이 사업에 차질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미 TSMC와 이 바운더리 쪽에서만 놓고 보면은 비교를 못할 정도로 어디 가서 물론 1위, 2위 회사이긴 하지만 이 1위와 2위의 격차가 10%대하고 한 60% 가까이 가는 50%대 후반까지 가는 10%대하고 50%대는 이거는 1등과 2등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1등과 한 꼴찌의 비교 꼴찌하고 비교하는 정도의 격차가 벌어져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저는 여기서 좀 빠진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실적은 좋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고요? 그거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자꾸만 어떤 요인을 찾으려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절대 10만 전자 절대란 말은 제가 저기 취소하고요. 절대라는 것은 없죠. 시장에서는 10만 전자 가는 것은 굉장히 요원한 길이다. 메모리에서만 찾는다면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뒤늦게 감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재고 조정에 나섰죠. 재고가 줄어들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아마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올라간다는 지금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가격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감산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실적도 아마 3분기부터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 돼봐야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20%? 잘하면 30%, 잘하면 3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면 과연 10만 전자 갈 수 있을까요? 힘들다 봅니다. 힘들다 봅니다. 층층이 쌓여 있는 이 많은 매물들, 이 층층이 쌓여 있는 이 본전 매물들, 손절 매물들을 다 감수하고 가야 되는데 실적이라도 작년 대비 좋아지면 모를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이 그냥 똔똔입니다. 6천억이면 있으나 없으나는 그 실적이죠. 그죠? 수십 조의 이익을 내는 회사가 똔똔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폭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이제는 안 돼. 이런 생각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삼성전자에는 정말 한 큐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바라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즉 시스템 파운드리 공장 이 공정에서 우리가 그 TSMC를
뭐 우리가 제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론 우리 이재용 회장께서 2030년까지 한번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한 2, 3년 전에 이야기를 했죠. 했고 하긴 하지만 물론 2030년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그 해답은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은 갖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에는 돌파구는 시스템 쪽이다. 바운더리 쪽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요번에 300조 투자를 하겠다. 그게 대부분 그쪽을 하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 디자인 하우스 회사들을 갖다가 좀 키워야 되겠다. 왜냐면 이 생태계가 우리만 잘한다고 삼성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TSMC는 TSMC 혼자만이 이론의 성과가 아닙니다. TSMC를 중심으로 한 크게 보면 한 8개 정도의 큰 어떤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디자인 하우스들이 물량을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팹리스 회사에서 팹리스 그 설계 회사 팹리스 설계 회사들이 있으면은 이쪽에서 바로 이 바운더리 회사하고 갈 수가 없어요. 바운더리하고는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중간 단계에 이 디자인 하우스라는 중간 생태계에서 이거를 이 설계를 요게 공정에 맞게끔 또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그래서 요 고객들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수천 개. 그러니까 이 메모리 쪽은 고객이랄 것이 뭐냐면은 별로 없어요. 없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고객을 뭐 1대1로 상담하고 그런 것보다는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고객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범용 제품이니까 그냥 찍어내면 됩니다. 찍어내 놓고 재고로 갖고 있으면 뭐 그게 PC 회사가 가져가고 스마트폰 회사가 가져가고 서버 회사가 가져가고 각자 필요한 것은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그거는 굳이 주문 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 뜻입니다. 대량 생산을 해놓으면 가져가는 그런 구조니까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 중간 역할을 하는 그 회사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메모리보다도 한 서너 배가 큰 시장인 이 시스템 쪽은요 다릅니다. 이 설계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 바운더리 회사에다가 위탁 생산을 오래 하는데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고 뭔가 중간 단계에서 어떤 재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 기술들.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각자 고객들을 일일이 뭐 삼성전자가 다 고객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고객 관리를 하는 그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TSMC는 잘 돼 있다는 거죠. 조 단위 이상의 그 밑에 급의 그 회사들이 다 포진을 해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그 이제 고객들을 다 관리를 해주고 그 고객을 물어다가 TSMC에 주는 구조죠. 삼성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삼성이 깨달은 겁니다. 디자인 회사를 가져 키우자. 자, 요런 쪽을 갔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삼성 자체 내에 기술력으로 일단 눌러야 됩니다. TSMC를 현재는 밟혔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TSMC가 언제부터 지금 삼성보다도 나아졌냐면은 애플의 물량, 애플의 스마트폰 물량이 어마어마하죠. 애플이 2010년대부터 스마트폰을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이 시장이 커지면서 또 삼성도 같이 했고 당연히 요 삼성에 들어가는 이 AP 즉 CPU죠. 스마트폰의 CPU 두뇌를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이죠. 이거는 요 설계를 하고 요 위탁 생산을 삼성이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때는 같이 잘 나갔죠. 삼성이 잘 나갔죠. 사실은 삼성이 스마트폰도 팔아먹고 또 고객사인 애플에서 AP도 팔아먹고 위탁 생산도 해주고 또 그 애플의 껍데기라기보다는 디스플레이
예, 디스플레이도 공급하고 지금도 물론 공급하고 있지만 공급하고 우리는 삼성은 자기 자체적으로도 장사도 잘 됐고 그다음에 애플이라는 큰 고객으로부터로도 각종 부품도 팔고 또 위탁 생산도 해주고 너무 좋았던 그 시절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약간 방심을 한 거죠. 방심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한 10나노를 접어들면서 또 10나노에서 다음에 7나노 요 시점에 오면서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TSMC라는 걸출한 대만의 스타가 나타난 거죠. 아마 T가 아마 타이완, S가 세미컨덕터 이래 되겠죠. 타이완 반도체 회사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고객과 고객과 적을 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사원을 딱 형판을 딱 그 회사 정문에 걸고 이제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삼성을 겨냥하는 거죠. 삼성 너희들은 애플하고 경쟁사인데 그 애플도 삼성이 싫었던 거죠. 내심.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TSMC는 시작을 하면서 얘들이 잘한 것이 뭐냐? 이 파운드리만 하겠다 이게. 우리는 설계하지 않고 우리는 같은 제품 팔아먹지 않겠다 이게. 파운드리만 위탁 생산만 해줄게 하면서 딱 가면서 애플한테 갔는데 여기에서부터 사단이 난 겁니다.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디자인 하우스도 잘했지만 무엇보다도 위탁 생산 능력이 삼성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7나노에 오면서 10나노부터 7나노에 오는 이 과정에서 삼성이 이제 슬슬 물량을 뺏기기 시작하고 7나노 와서는 완벽하게 다 뺏기고 애플의 물량을 전부 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기존의 이 고객들을 원래 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일부 남겨놓고 절반 하든지 하는데 애플이 싸그리 요 APA 물량을 저쪽으로 다 넘겼습니다. 삼성이 미워서 넘겼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지만 그거보다는요. TSMC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MC가. 그래서 이제 후공정 쪽에 패키징 하는 것도 보면은 WLP라는 그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웨이퍼 레벨의 패키징을 막 만들어내고 삼성이 그때 방심한 거죠. 삼성이 지금 후공정 쪽에 그때 투자를 안 한 겁니다. 후공정은 그야말로 그냥 포장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판을 한 거고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들도 오판을 했고 지금 아마 그걸 깨달아 가지고 삼성이 앞으로 300조에 투자를 할 때 아마 주력으로는 시스템 파운드리 쪽으로 주력을 할 텐데 어느 쪽이냐? 결국 크게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하우스를 좀 키워야 되겠다. 즉 생태계를 키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후공정 쪽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후공정 기술이 좀 모자란다. TSMC가 너무 뒤처진다. 그 다음에 이 자체적인 파운드리에서 그 수율이 이 TSMC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율 부분에 좀 집중해서 요 한 조건이 만족됐을 때 저는 10만 전자 간다 봅니다. 지금 못 갈 것 같죠? 이 언제 가냐? 택도 없는 소리. 맞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여건은 택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택도 없는 속에서 그 어떤 희망을 우리는 잃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포인트가 뭔가.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메모리 가격이 회복이 되면은 좀 올라가겠지. 그거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의 말씀이죠. 그 이야기는 속 접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핵심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어요. 핵심이니까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자 칠판에서 보면요. 핵심은 결국 위탁 공정을 잘 해가지고 고객들이 만족하는 수율을 맞춰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불량품을 제거해주고 또 단가도 충분히 맞춰주고 하는 게 핵심이죠. 즉 공정에서 핵심을 보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즉 이 선단 공정이라 하면요. 그 첨단 공정, 선단 공정이 일단 7나노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삼성 옛날부터 몇십 나노, 90나노, 70나노 이런 거 시절은 아주 오래전 신라 시대의 이야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8나노, 20나노 때, 28나노 때 정도 전후에서 지금 중국도 어째 해가지고 이 정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놀아서는 안 되죠.
이런 시절은 삼성이 꽉 잡고 있던 시대였고 그때 치킨 게임에서 다 물리치면서 삼성이 승승장구를 한 언제까지 승승장구 아니냐 10나노 올 때까지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요 이후부터 10나노, 7나노, 5나노 그 다음에 4나노, 3나노 앞으로 있을 1.4나노 내지는 뭐 2나노라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는 옹스트롱 단위가 내려갑니다. 원자니까 내려갑니다. 이거 완전히 별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는 뭐 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10나노, 7나노 상태에서 지금 딱 세계에서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 할 수 있는 곳이 즉 TSMC하고 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딱 두 군데입니다. 딴 데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의 ASML입니까? 어쨌든 이 회사가 EUV 하는 곳이 EUV 노광을 하는 곳이에요.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한 대당 수천억씩 합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게 한 2,500억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게 뭐 과거의 일이 됐는데요. 지금은 앞으로 인텔이 앞으로 내년 내후년쯤 될 것 같은데 가져갈 게 5천억 이상으로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최고의 기계 이 말이 됩니까? 이 조그맣진 않지만 물론 집채보다는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긴 하지만은 이게 지금 뭐 우리 LNG 선단 LNG가 지금 제법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2천억 후반대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 한 척 값입니다. 이 한 대 가격이 배 한 척 가격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저도 사용을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이 TSMC하고 삼성 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물론 미국의 앞으로 인텔 정도, 인텔이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인텔 정도 요래 돼 있습니다.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야에 있어서도 TSMC가 훨씬 더 EUV 장비를 삼성보다도 한 서너 배 정도는 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좀 죽으면서 저쪽에서도 약간 오다컷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삼성보다 EUV 공정에 저 비싼 장비를 더 갖고 왔다는 것은 이 공정 속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요구를 하려면은 이 7나노부터는 EUV 요 SML 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사용해야 됩니다. 극자외선이라는 것은 아주 광선이 뭡니까 얇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림을 색연필이라고 그래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다가 그 다음에 샤프로 그리다가 그럼 더 얇게 가늘게 그려야 될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샤프보다 더 가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이거보다 더 가는 바늘 같은 앞침이 바늘로 이제 그림을 그렸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한 28나노 뭐 이런 정도면은 DUV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DUV에서 지금은 선단은 7나노 이하는 EUV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색연필 뭐 샤프 정도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바늘보다 더 가는 걸로 지금 빛을 투과를 시켜가지고 노광 즉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노광이라는 것은 사진을 찍는데 그 광선을 그 가는 광선을 갖다가 투과시킬 때는 투과시키고 막을 때는 막은 이 굉장히 어려운 이제 이 기술인데 그거를 하는데 TSMC가 더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10나노부터 밟히기 시작하면서 7나노도 밟혔고 그래서 한번 5나노, 4나노에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것도 밟혔습니다. 사실은 이쪽도. 그래서 삼성이 급기야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뛰어넘고 3나노에서 승부 보자. 그래서 드디어 3나노에서 삼성이 세계 최초로 TSMC보다도 먼저 뛰어드는 것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뛰어들 때 이 기술이 요거만 나노 공정만 낮게 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GAA라고 해서 Gate All Around라는 기술을 요게 3나노에 도입을 시킵니다. 요게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3나노 가는 것도 어렵은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GAA
공법을 이용한다. 이래 되니까 상당히 놀랐습니다. 좀 기대를 했었고요. 여기에서만 성공하면은 그동안의 이 과오들 10나노, 7나노, 5나노, 4나노에서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원대한 포부를 했는데 문제는 수율의 문제입니다. 수율이 안 따라오는 겁니다. 작년만 해도요. 이게 이제 물론 이게 아주 회사의 극비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약간 뭐 저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작년에 20%대였습니다. 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적어도 한 뭐 미니멈 50%대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 이것도 아주 뭐 상당히 적은 거긴 하지만 워낙 이제 어려운 기술이니까 수율이란 것은 불량률을 낮추는 거예요. 그 웨이퍼 한 장이 수천만 원 가는 거예요. 그거 불량 나버리면은 한 장당 그렇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웨이퍼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예. 동그란 거. 그거 그게 아마 한 저기 12인치면은 한 6cm, 30cm가 조금 안 되는 그 지름을 갖고 있는 게 비싼 거는 5천만 원, 6천만 원이 가는 게 그게 그냥 망가져 버리고 못 쓰게 되고 하면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 이곳인데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핵심입니다. 이 수율만 나오면 그동안에 떠났던 그 많은 고객들, 애플을 비롯해서 퀄컴, 이제 스냅드래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이 두뇌라고 볼 수 있는 그 스냅드래곤을 우리 삼성폰에서 사용하거든요. 그 애플폰은 자기들이 만든 거 M1으로 가는 거고, 저기 그죠? 그리고 이제 요게 퀄컴이라는 회사가 그 삼성의 아주 밀접한 고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삼성이 7나노, 5나노, 4나노에서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바람에 이 스냅드래곤마저도 어디로 갔냐면은 TSMC로 가버렸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그러니까 퀄컴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먹고 사는 곳인데 얼마나 삼성에서 그거를 제대로 파운드리 못 해줬으면 경쟁사인 TSMC에다가 위탁 생산을 맡길까요? 그런 수모를 작년에 겪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주가를 떨어뜨린 가장 큰 원인이라 보는 것이지 지금 메모리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하면 실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점을 알면 그 문제점이 이 조건이 다시 또 해결됐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다시 또 10만 전자 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문제 핵심이 지금 메모리 가격에 초점을 맞추면은 10만 전자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럼 이 가능성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7에서 5, 4, 이 나노에서 지금 잃었던 고객 아까 퀄컴마저도 갔으면 말하면 두말하면 잔소리죠. 구글이다, 아마존이다, 마이크로소프트다, 엔비디아다 하는 이 거대한 빅테크의 이 고객들이 이 패밀리스들이 얘들이 이제 패밀리스죠. 예, 공장에 설계하는 거지. 얘들이 위탁을 어디다 하면은 전부 다 TSMC의 영업이익률이 막 40% 50% 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쪽은 막 탄탄하게 크고 점유율은 더 늘어나고 우리는 완전히 삼성은 쪼그라들고 그래 작년에 겨우겨우 3나노를 돌리면서 고객이 없어가지고 중국의 듣보잡 가상화폐 회사 약간 이제 그 약간 야로가 있는 그런 떨거지 회사 물건을 조금 받아가지고 돌리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왜 그런가? 결국에는 수율의 문제다. 수율이 안 잡혀서 그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난 거죠. 그럼 수율을 높여라. 이랬는데 반가운 소식이 드디어 저는 이 말을 기다리고 온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우선은 이 5나노, 4나노 이쪽에서 이 선단 공정에서 드디어 수율이 80%를 넘어서 90%에 육박하는 수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여기서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여기서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지금 고객들 다 저쪽 다 도망갔거든요. 예, 다 저리 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다시 고객을 찾아와야 되는 입장인데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드디어 이 반가운 소식. 저는 이 소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재고가 떨어지면서 앞으로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 이야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일정하게 주가의 어떤 반등 정도는 해먹을 수 있지만은 10만 전자 가고 15만, 20만 전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종합주가지수가 3천을 뚫고 4천을 가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만 가겠습니까? 그 주변에 우리 모든 이 그 회사들의 그 주가들이 한 단계 다 점프를 할 겁니다. 저는 그거를 꿈꿉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약간 제가 이제 국뽕이 들어가는 방송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국뽕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 논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 지금 그 새싹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율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게 3나노도 지금 20이 아니고 이걸 물론 이걸 우리 알 수는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회사의 극비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요 상황을 봤었을 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한 50%대 60% 가까이 60%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힘들까요? 3나노 기준만 했을 때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 삼성 SDI에서 이제 그 OLED 스마트폰 그 디스플레이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수율을 못 잡았어요.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LCD야 뭐 찍으면 뭐 90% 이상, 95%씩 빵빵빵 수율이 막 이제 지금 터지죠. 그거는 95% 이상 넘어가는 건데 OLED는 유기물을 들어가고 하니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율을 제대로 못 뽑아냅니다. 지금도 대형 TV나 이런 쪽에서는 삼성이 제대로 못 뽑아내요. 근데 삼성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조그만 휴대폰용으로 이제 했는데 그것마저도 초창기에 그 수율을 못 뽑아내 가지고 그 당시에 수율이 뭐 60%도 채 안 되고 50%에서 헤매고 할 때 그때 그 삼성 SDI의 과거에 사장이 목이 날아가고 또 바꿔도 안 되면 또 날리고 이런 굉장히 수율이 이게 중요한 곳이다 이게. 그래서 지금 3나노에서 이 수율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느냐 이건데 이것만 되면 저는 10만 전자 그거는 꿈이 아니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희망이 있느냐? 방금 그 이야기를 물어보신다면은 희망이 있다. 왜?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요. 지금 TSMC만 이제 삼성이 이래 있으면요. 지금 TSMC는 7나노부터 승기를 잡기 시작해서 5나노, 4나노 분명히 삼성보다 앞서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그래서 삼성이 이거 여기에서 이 뒤처진 것을 이걸 이제 7나노 이를 선단 공정에서의 그 EUV를 사용하는 공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고객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리는 삼성전자는 영원히 넘버 2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전략했냐면은 그럼 좋다 우리가 다른 거 우리가 인정할게 졌다 그러나 3나노로 가자. 이 3나노가 중요한 게는요. 3나노 이하 이 2나노는요. 이 나노라 안 합니다. 엉스트롱으로 이제 단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 원자 단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어쨌든 향후 뭐 인텔이나 이렇게 해보겠다 그러는데 한번 지켜보죠. 인텔은 힘들 겁니다. 인텔은 이 10나노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곳인데 인텔도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이 3나노가 마지막 선단 공정의 최종 마지막 그야말로 승부처다. 예, 삼성은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TSMC보다도 먼저 요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출사표를 던졌는데 수율이 안 나온 거죠. 우리도 예상은 했습니다. 힘들 거다. 처음에는. 근데 그게 길어진 겁니다. 너무 안 나오는데 여기에는 고객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또 이게 공장을 돌리면서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수율을 올려야 되는데 또 마침 고객들 그 믿었던 퀄컴까지도 저 다 도망가 버리고 해버리니까 이게 돌릴 고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애들까지 불러가지고 한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헤매다가 드디어 수율이 조금 올라오는 지금 그런 신호가 지금 이제 드디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삼성이 최초로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직 TSMC는 3나노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거 한다 말만 했고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운 공정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GAA입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입니다. 올 어라운드 이 말 맞다나 올 어라운드 모든 게이트 4개의 게이트를 문을 올 어라운드를 다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데 지금 TSMC는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얘들은 앞으로 하게 되면은 핀팻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핀팻 구조를 하겠다 입니다. 요거는 원래 인텔에서 과거에 개발했던 그 기술입니다. 요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보다도 쉽게 말해서 한 단계 아래입니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왜? 이거는 3면을 통제하겠다는 이 3면의 게이트를 통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래 돼 있고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이 말 그대로 올 어라운드란 것은 사면을 이거는 좀 조금 더 넓적하게 해서 사면을 요렇게 통제를 합니다.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나노 단위로 내려가면요, 10나노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 전자란 놈이 그 양자거든요. 양자의 세계와 우리의 지금 세계는 그냥 차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죠. 근데 그 아주 양자 단위로 내려가면요, 양자 단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그 차원이 4차원, 5차원 막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집니다. 즉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 여기 있다가 저기 끔뻑끔뻑 넘어가 버립니다. 예. 없어졌다고 생각.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그걸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통제하기 어렵다면 처음에 한 면만 통제를 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좀 이제 발전되면 또 두 면 통제하고 이제 드디어 인텔에서 핀팻 구조로 이게 꼭 상어 지느러미, 핀팻이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핀팻 구조로 이렇게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요게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가장 최첨단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제 TSMC는 3나노를 아직 가지도 안 했고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핀팻 구조를 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왜냐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 사면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근데 삼성은 이 어려운 것을 도전장을 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러면 어렵다고 그만둘 거냐? 사활을 걸고 이거는 이겨내야 될 싸움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에는 돈을 막 때려 넣으면서 이거를 어쨌든 간에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미 약간 조짐은 5나노, 4나노에서 7나노는 이제 잡았고요. 수율을 이제는 삼성에서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드디어 수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90%에 육박한답니다.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래 되면은 이제 3나노에서 수율을 한 50%, 60%만 잡아 나가도 이거는 대성공이에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역전할 수 있습니다. 역전까지는 힘들지만은 저것도 집 나간 고객들, 그 수많은 고객들, 집 나간 고객들을 다시 어느 정도는 좀 불러올 수가 있죠. 어느 정도는 앞으로 AI 시대 많은 칩들이 필요하고 많은 선단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로봇이다, 자율주행이다 이런 이제 앞으로 이 4차 산업의 핵심들이 아주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심에 이 산업의 쌀은 결국 반도체이고 그 중에 조금 더 내려가면은 시스템 반도체이고 거기서 더 하면은 이거를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계는 이제 상당히 중국도 설계 잘합니다. 우리보다 잘해요. 반도체 설계는 팹리스 쪽에서는 우리보다 앞섭니다. 중국이. 근데 중국이 뭘 못하냐? 이게 위탁 생산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저기 하려면은 그 ASML의 EUV 장비를 갖고 와야 되는데 EUV 장비를 돌려줘도 못한다 이게 TSMC나 삼성 외에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택도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미국에서 또 그 장비 중국에는 반입시키지 마.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그거를 반입하려다가 작년인가 이제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한국의 용인 공장이나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청주에도 공장 하나 있죠. 거기에 가져와서 해야 되죠. 중국에는 이제 반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품목이니까 중국은 영원히 현재로서는 영원히 우리를 못 따라옵니다. 그거는 참 좋은 거예요. 미국이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지금 하고 있고 얘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핀팻으로 했었을 때 이쪽의 성능은 우선입니다. 이 성능이라는 것은 뭐냐? 무조건 여기는 전력 사용량이 제일 적어야 됩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핵심이죠. 앞으로 전력 사용량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통제력이 여기 통제가 잘 안 되면은 아까 양자의 세계에서는요 이상한 일이 굉장히 많이 그럽니다. 그 전력 그게 이제 이 누수 현상이 굉장히 발생돼요.
가는 경로가 있는데, 물질이라는 것은 가는 경로가 있는데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요, 이 경로를 그냥 이렇게 뛰어넘어 버립니다. 가끔씩, 다는 아닌데 가끔씩 한 놈이,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두껍게 있다 이거예요. 벽이 두껍게 있으면은 아무리 전자를 그 벽에 쏘아도 전자가 벽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이죠. 물질을 아무리 그 벽에다가 쳐박아도 수천만 번을 해도 거기서 통과를 안 해야 되는데, 양자의 세계에서는요, 수천만 번, 한 수백만 번쯤 하면요, 하나 정도가 반대편, 벽을 뚫고 반대편에 떡하니 있어요. 그게 양자의 세계. 근데 그걸 지금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통과를 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현상이 이 선단 공정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게, 그걸 통제를 하니까 이게 내면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 통제할 수가 없는. 그 앞으로 이나노 옹스트롱 단위가 가면은 아마 저게 굉장한 기술이 될 거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삼성전자를 놓고 우리가 10만 전자를 가니 안 가니 했을 때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 뉴스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뉴스나 이런 데서 야 이거 지금 3나노 게이트 GAA에서 좀 성공하고 수율이 잡히고 있다 이런 소리 나오면은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요, 저는 삼성전자가 올해 뭐 영업이익 10조밖에 안 난다고 하더라도 55조 났었을 때의 저 고점을 돌파한다 봅니다. 그 고점이 어디입니까? 10만 원이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당장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시스템 바운더리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 저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또 삼성전자를 열렬히 응원을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인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뭐 이거는 사족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버펫 온께서, 워렌 버펫 온께서 이제 TSMC 주식을 팔았죠. 지금의 단타를 쳤습니다. 결론적으로 팔 사람이 아닌데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단타를 친 거냐, 그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무슨 리스크인데, 이 거대한 중국 밑에 요 코딱지만하게 요 대만, 타이완이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요 이야기를 잠시 하고 오늘 조금 죄송합니다. 이 방송 시간이 저는 30분을 안 넘기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1시간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중국 땅 이래 이제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요 밑에 딱하니 이렇게 대만, 타이완이 있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딱 보면은 이게 거대한 항공모함입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수천 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위력을 갖고 있는 이 코딱지만한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가시입니다. 물론 이제 같은 중국이다 해가지고 통일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지금 이 바다로 남진해로 나가고 또 태평양으로 나가야 되고 또 저 넘어서 이제 또 인도양으로 가야 되고, 그죠? 그 넘어서 또 대서양도 가야 되고 하는데, 요게 이제 바로 이 문 앞에 이 문지기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눈에 가시입니다. 이걸 어쨌든 간에 잡아먹어야 됩니다. 아마 워렌 버핏 온께서는 저걸 좀 걱정한 것 같아요. 이 양안 관계,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불안하다 보고 판 거다. 이제 거기 이제 그 뒤에 이제 뉴스기에서 나왔지만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이 관계가 이래 해가지고 TSMC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TSMC가 그야말로 안보상의 아주 중요한 상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과연 미국이 이 대만을 지켜줄까요? 안 지켜주죠. 대만을 안 지켜주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미국이 이 TSMC가 중국에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모든 이 4차 산업의 경쟁은 다 넘어간다. 이러면 그러면 또 거꾸로 시진핑 입장에서는 저거를 반드시 잡아먹어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미국이 이 반도체 산업을 갖다가 딱 꽁꽁 묶고 나서니 한 방에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잡아먹으면 되겠죠. 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났을 때 만약에 악효과되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또 반사이. 근데 이 이야기는 깊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 정도만 이제 대충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충분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